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가는 결과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떠한 임무로 만들어졌는지 캔들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요, 캔들과 함께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체크 포인트들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날개를 달아줄 수익 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우선 저와 함께 오늘의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7월의 첫 거래일, 이 코스피와 코스닥 많이 엇갈렸는데 코스닥이 결국에는 외침을 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 하락한 8,303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44% 오른 92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이런 수급 압박으로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이었죠. 국민연금이 오늘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그 경계감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닥에서는요, 출범 30주년을 맞은 이 코스닥 시장에 유가 증권 시장에서 빠졌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차별화 장세를 돋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코스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죠. 에코프로 BM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지금 에코프로 형제가 일제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수급도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자세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팔자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피가 개인에서 사자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정말 1년 넘게 짓눌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왜 갑자기 지금 오르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보시면요,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매크로 트리거, 펀더멘털 회복, 수급 회기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월요일의 반등 신호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요, 중동발 유가가 상승을 했고 또 물가 압박 우려 속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형성된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섹터가 보통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 재료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에도 북미 신규 고객사가 확보됐을 뿐더러 ESS 수요 폭증의 캐시 시그널이 돋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급, 이 미국 IRA 정책 유지가 확인되며 외국인과 기관이 선제적으로 먼저 매수 신호를 보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설마 반짝이는 그런 반등이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커뮤니티 방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 형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코프로 정말 한국 증시에서 역사상으로 정말 변동성이 큰 시총을 보여준 그런 그룹이기도 한데요. 우선은요, 2023년에 70조 원을 터치를 하고요. 전기차 캐즘 그리고 중국 경쟁사 부상과 공매도에 대한 압박으로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20조 원까지 추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요즘 다시 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갔었던 그 자금이 어느샌가는 조금 코스닥 쪽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2026년 6월에 중동 리스크 그리고 캐즘의 종료 시그널까지 더해지며 시가총액은 50조 원으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왜 에코프로 이 그룹주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헝가리에 있는 공장 양산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출하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진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레버리지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신용융제를 통해서 그 레버리지에 들어갔었다가 지금 많이 고민들 하실 거긴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빠져나오려는 그 신호들이 점점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코스닥 시장으로 또 수급이 몰리게 되고 그 온기가 또 코스닥에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실적보다는 수급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억압 수급의 해소가 보이죠. 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제는 점차 순매수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또 기관도 그 비중, 매수의 비중을 좀 더 재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공매도에 대한 상환 압력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급이 풀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게 바로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 즉 에코프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될 거고요. 또 시사가 된다면 이 하이베타 섹터인 2차 전지가 더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2차 전지 테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코프로, 2023년의 에코프로와 2026년의 에코프로 당연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차이는 인도네시아 통합 밸류체인 이 가동이 실제로 시작했다라는 점일 텐데요. 우선은요, 이게 단순히 캐파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원가 경쟁력, 중국 의존도 탈피까지도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중국 덤핑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힘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세워야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유럽, 비중국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런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통합 밸류체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과 재련에서는 그린 에코니켈, 또 전구체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환경에서는 에코프로 HN까지 이런 밸류체인, 통합적인 밸류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우리는 전 사업장 흑자를 꼭 목표로 할 거야 라고 외치기도 했죠. 볼게요. 우선 2024년 캐즘과 ASP 하락으로 일부 사업자가 적자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2026년 모든 사업장 흑자를 공식 경영 목표로 외쳤고요, 전달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인도네시아의 4개의 재련소를 정상 가동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지분법 이익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분기 때는 적자를 확인했고 2분기 때는 흑자를 확인했고 그럼 3분기 곧 다가올 이 7월에 다가올 실적에서는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흑자에 대한 증폭 어디까지일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코프로 막상 월요일은 좋았지만 어제 오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였죠? 바로 유상증자 발표입니다. 갑작스럽게 어제 나타났었죠. 좀 지켜볼게요. 우선 조달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예정 발행가는 12만 1,200원이고 990만 주입니다. 이게 기존 주식액의 약 10.1%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자금도 지금 1,350억 원, 또 M&A 자금도 9,150억 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봤을 때 이 헝가리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재련소의 지분 취득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할 거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상증자라는 그 키워드만으로도 거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 코스닥 밸류업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인 건지 정말 홍명보 감독이 왜 손흥민 선수를 지금 쓰고 왜 이런 안타까운 타이밍을 보여주는 건지 많은 주주들이 속상해하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유상증자 만약에 이게 한 달 뒤에 이 악재가 터졌었더라도 만약에 그때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에코프로 BM은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고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 말고요. 신규적으로 조금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 바닥권, 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를 맞고 들어갔으니 지금이 오히려 저점이니까 오히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더 다양한 부분들,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커뮤니티 방에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하단 자막을 보시면요, 이 휴대폰의 카메라를 활용하셔서 하단 자막을 참고하시면요, 저희가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수익에 날개를 달아주실 수 있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영석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저희 그때 월요일에 시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코스닥 올랐지만 910선, 900선 지키는지 봐야 한다. 네. 상승하는지 봐야 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결국에는 920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 시장도 전일 이제 미 증시 어떤 기술주들의 어떤 수출 호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초반은 되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역시나 또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에 상당히 좀 낙폭을 또 계속 키워가면서 좀 어려운 그런 또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7월 1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분기의 시작이 또 열렸고 또 이제 반기 후반부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흐름이 좀 약간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대가 열려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또 우리 기업이나 이 코스피 또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활력소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의 업황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조금 이제 그동안 맞물리면서 강한 이제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 전체 추세의 흐름이 좀 넘어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흐름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분석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지금 이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도 지금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또 다지는 과정, 또 코스닥 시장도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추세의 어떤 또 방향성을 또 한번 다지기 위한 또 준비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흐름에서도 충분히 그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고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낮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점이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탈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특정 가격, 8,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리면서 우리가 이 저점의 가격대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한 힘이 지금 이제 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의 어떤 그 흐름들이 유입의 속도나 강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런 수급의 흐름들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또 돌아오면서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조금 시장의 강한 또 탄력을 받아주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추세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고점에서의 어떤 눌림보다는 저점에서의 끌어올림. 그래서 지금 요 흐름이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내일의 흐름에서는 요 위에 상방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강하게 또 눌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어떤 지수에 대한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저점의 흐름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 저점에서의 강한 지지의 어떤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 한번 시장의 탄력성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장중에는 펼쳐졌습니다. 하지만은 20MA의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뻗어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요 이평선 가격대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한 매수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빨간 양봉으로 OMA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의 어떤 흐름들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그 대금의 이탈이 자금의 이탈이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의 흐름이 뭐 예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가 지금 반전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체 추세 흐름에서는 그래도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만큼 7월 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이번 주 시황 또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코스닥 30주년 출범 그런 행사도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부분에서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하지만요.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체크 포인트들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우선 이제 현명하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경제방송 아나운서잖아요. 네. 주식방송 열심히 본다고요. 네네. 보면 종목 검색이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네네. 그만큼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종목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좋은 종목을 고르면 네. 매매의 절반이 성공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저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오역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 그래요? 영어 원문을 보면은요, 사실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잘 준비된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냥 시작하면 안 되는 거군요. 무조건 시작만 했다고 해서 절반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잘 준비된 시작이 전체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먹을 걸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 이제 쉽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음식에 자꾸 비유를 많이 드는데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싱싱한 식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재료가 왕이죠. 그렇죠. 잘 준비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무조건 내가 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반응 같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내가 종목만 골랐다 해가지고 이게 매매가 벌써 내가 절반은 성공한 것처럼 좋은 종목 골랐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좀 지나친 또 왜곡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사실 좋은 종목들은 너무 많아요. 시장에요.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 100개만 추스려 보십시오. 거기서 그거 다 매매하라고 해도 못 하실 정도거든요. 자, 그만큼 좋은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수익이 힘드시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입니다. 예.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무조건 매수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입하기 이전에는 많은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고 내가 방향이 잘못됐을 땐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투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매수 버튼 눌렀다고 해갖고 무조건 내가 이 투자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의 그렇게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고 시작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9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수많은 기준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점들을 배우시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과정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내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더라도 아, 내가 뭔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지도가 없으면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매매에 대한 기준인데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좀 약간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는다. 그러니까 종목을 찾는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요. 일단 좋은 기업을 찾는 단계가 되겠죠. 물론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기업이요?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펀더멘탈도 우수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확장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도 좋고 모든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는 종목. 아무리 뛰어난 펀더멘탈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이 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뻗어 나가는데도 어떤 거래 대금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좋은 종목을 골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가격이죠. 이 가격이 여러분들 참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에서 살짝 눌렸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아래서부터 이미 매매를 해오신 분들은 벌써 뭐 몇백 프로 수익이니 뭐 언제 팔아야 되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나 삼전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손실이야. 왜 똑같은 종목을 매매했는데 속상해요. 왜 손실이냐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왜 들어가셨냐고요. 그러면은 아니 좋다고 하니까 들어갔지요. 그런데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건 알죠. 좋은 거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네, 실적 그런데 좋죠. 다만 가격을 잘 보셔야죠. 얘가 고점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가 추세가 이탈되는 자리인지 자금이 들어오는 자리인지 그런 걸 맞아요. 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방향이 약간 이렇게 좀 뒤로 빼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나와야죠. 손절. 아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집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돼요?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예? 그 집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흐름이 반대예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나오셔야죠. 그렇죠? 근데 왜 못 나오시냐면은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된 어떤 이야기가 다 있겠죠. 맞아요. 자,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막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저희 이렇게 대화할 수 없죠. 예, 대화 못하죠. 뭐 바다 이야기하고 산 얘기하고 막 이러겠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게 잘 우리가 융화가 돼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보고 덥석 들어갔다. 아, 종목이 좋은 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입 과정에서의 시나리오와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이 과연 정말 잘 준비된 식재료처럼 내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잘 준비를 했는지 그거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 항상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점 교육을 매일매일 장중에도 해드리고 있는 커뮤니티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교육받으시면서 스스로의 기준점들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이 좋은 종목보다는 우리가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그 진입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종목보다 자리가 더 핵심이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추격 매수의 심리 막상 조절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해야지 하더라도 네. 마음은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하고 우리 이제 남자분들 술 담배 못 끊으시는 이유하고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달라요. 기본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주식 매매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예, 언젠가는 막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 매수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잘 준비된 기준을 갖고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 진입 포인트를 딱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네. 거기서는 내가 뭐만 보면 되냐면은 내가 이 시나리오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얘가 잘 가고 있으면은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박수 치고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막 찾는 거죠. 얘가 왜 올라오지? 얘가 왜 떨어지지? 얘가 지금 무슨 악재가 있나? 막 그때부터 막 찾아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막 커뮤니티방 들어가서 누군가가 막 가자 그러면 갈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가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방에 가자 이것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죠.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잘하셨다라고 한다면은요 매매를 하시고 나서는 불안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매매가 있고 위험한 매매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매매에 나는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일단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들림 없는 침대에서 자면 숙면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없으면 아주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직후에 어떤 차분함, 기다릴 어떤 이유가 명확해지죠. 주가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요. 내가 이 방향에서 잡고 내가 설정한 이 어떤 그 기준점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지켜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관찰 검증은 이미 내가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되게 어수선하게 장중에 주식창에 계속 매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목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니까는 차트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무 보시다가도 요러다가 눈치 보시고 몰래 들어가고 몰래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 해야 할 일 많으신데 그냥 장중에 계속 이렇게 차트 안에만 매달려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좀 불안한 매매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어떤 매매를 하시면은 그냥 불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불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쫓기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충격에도 완전히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뇌동매매의 어떤 그쵸.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기준, 시스템 매매를 꼭 하셔라. 근데 그 시스템 매매를 내가 잘 못한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른 방송 가서 헤매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주식교육 제일 잘하는 한영석 대표의 커뮤니티 방으로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이 자료들도 다 같이 받으시고 또 제가 장중에 또 교육해드리는 교육 영상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만들어 가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마디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라. 그리고 그 기준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커뮤니티 방에 들어와라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할 때요. 가격보다
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사실 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장기 투자하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왜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네. 막상 마음이 다시 또 단기적으로 가는군요. 아니죠. 원래는 그냥 단기로 살짝 여기서 요만큼만 내가 좀 먹고자 하고 이제 들어갔죠. 네.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물렸죠. 그래서 네. 장기 투자자가 그렇죠. 되는군요. 물리니까는 어쩔 수 없으니까는 언젠간 올라오겠지 기다리다 보니까는 결국 그게 뭐예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우선은 장기 장 투자자. 투자가 맞긴 하네요. 네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입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교육 받으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어디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빨리 아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빨리 AS 센터 가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빨리 먼저 체크부터 하잖아요. 검사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파도 병원 가서 검사부터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습관이나 매매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혀 검사를 해보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검사의 지표가 있고 기준점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지 검사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 기준점을 지금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세에 대한 기준점까지, 이평선에 대한 기준점까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 또 하나 준비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처음에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단타로 들어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자, 그런데 어때요? 물려버리면 이제 뭐로 해요? 스윙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조심하셨어야 돼요. 내가 단타로 들어가면서 단타에서 어떤 기준점을 보고 들어갔는데 얘가 훼손이 되면은 단타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단타를 보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주봉, 월봉을 보면서 단타를 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분봉에서 단타를 많이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봉에서 깨시면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입의 단계도 그 기준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가 뭔가 스윙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내가 일봉상의 흐름에서 약간 큰 흐름에서 보셔야 되겠죠. 네. 큰 흐름에서 뭐 주봉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장기 추세선도 좀 같이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보통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분들이 단타를 실패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속상하네요. 아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은 너무나 이게 정말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에서 조금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지켜보면은 단기 반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항선과 지지선의 구분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단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 이러면서 스윙 구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단타 실패하신 분들이 스윙 투자자, 또 스윙을 그렇게 또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주봉상, 월봉상에서도 이제 막 이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쭉 파시질 못하셔갖고.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막 맞아요. 급등하기 전에 3년 전, 4년 전부터 막 정말 갖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결국에는 계속 고민하시다가 이번에 슈팅 나올 때 간신히 이제 딱 본전을 챙기시고 나가셨죠. 다행이네요. 역시 4년의 기다림 끝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마 지금 매매의 지옥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실 거란 얘기죠. 자, 그런 분들도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기준점을 이제부터는 좀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또 방금 숏텀으로 내가 볼 것인지 또 롱텀을 두고 갈 것인지 그런 시간적인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매매 기법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입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네, 이 돌파 매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죠.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진짜 돌파를 가려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분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막 주가가 막 뻗어 올라가면은 네. 야, 쟤 가는구나. 막 빨리 신나죠. 타야 되겠다. 뭐 네. 달리는 말에 타라고 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장대 불꽃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고점. 이게 마치 뭐냐면 바닷물이 막 들어왔을 때 헤엄쳐가지고 어떤 바위에 딱 올라갔는데 바닷물 빠져가지고 혼자 뚝 서 있는 느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홀로 남지 않게 하시려면은 사실 가격, 그다음에 거래 대금, 종가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전일 강하게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얘가 돌파를 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돌파를 한 이후에 종가의 흐름을 잘 유지를 했는지 그 흐름의 기준에서 잘 차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이제 추세선에 대해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점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지 제가 이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또 교육에 또 참여하시면서 이 교육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또 이제 캔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캔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리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그 기준을 잡을 때 이 캔들을 또 저희가 보면서 기준을 잡아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 캔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을 참고하셔서 또 휴대폰에 카메라를 이용하셔서 저희 무료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방금 수행이 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우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추세 분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알려주시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평균선 한다고. 네. 네, 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차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의 흐름만 잘 보셔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시면은 이미 추세의 흐름에서는 어떤 벽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다림 또 이미 그 이평선의 벽이 무너지고 있고 가격이 지금 계속 더 내려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되돌리겠지 하는 그런 또 막연한 기다림 그런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손실의 기준들이 상당히 또 많이 또 커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준점을 하나씩 딱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준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평선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이평선은 소위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가가 이제 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OMA, 뭐 10MA, OMA, 뭐 10MA, 그다음에 20MA, 뭐 60MA, 120MA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OMA라는 거는 뭐냐면은 5거래일에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종가들의 평균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은 5거래일의 종가들의 평균 가격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점을 만들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0MA, 20MA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20MA는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죠. 120MA 하면은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모아놓고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가격하고. 자,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평균 가격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는 주가가 계속 하방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가의 평균 가격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흐름을 포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와 매도의 기준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속으시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흘렀어요.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되돌려요. 자, 그러면은 이 고점 대비 얘가 많이 싸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싸다라는 느낌 때문에 반등을 하니까는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종목은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까지 가 있어요. 예, 그림을 먼저 그려놓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면은 얼마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벌써 희망 회로를 막 돌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얘가 살짝 올리는 듯 하더니 다시 빠져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이전에 가격에 여기까지 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몰되시고 그 효과에, 가시 효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리가 딱 붙잡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심리적인 압박과 어떻게 보면 손실에 대한 그 고통이 계속 이제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평선만 아셔도 이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돌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저점을 높이고 올라갔는데 그 올렸던 그 기준이 무너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탈이 되는 거죠. 내가 안 그래도 이 가격에서만큼은 요 가격에서도 안 팔았고 여기에서도 안 팔았는데 이제는 떨어지면서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도 매매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만큼의 시장에 대한 하방의 압력이 커지기도 한 거고요. 이 주가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 주가의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비중을 줄이시든지 손절을 하시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흐름에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재수정이 지금 필요하신 단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제가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인사이트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자, 이런 어떤 차트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이격이 벌어졌다, 이평선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평선을 또 수렴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격이 벌어졌어요. 아니면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어떤 반등의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이평선의 큰 장기 추세의 흐름에서 봤을 때 요런 이 60MA의 기준에서 이런 반등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이 다시 꺾여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의 구정에서 120MA가 이탈되는 이런 흐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고점보다 싸졌으니까는 산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 하나만 보셔도 내가 여기서 이게 살 자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관망해야 될 자리인지 내가 팔아야 될 자리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자리다. 요 구간에서는 항상 얘가 그 이평선의 평균 가격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승형의 그 추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 캔들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어떤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기아의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강한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연출이 되기 전에 어떤 시그널적인 기준점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주가가 고점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 낮아지는 이 가격 자체가 결코 싼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반등을 하지만 전체의 이 추세의 흐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더 깊게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등한다고 좋은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장기 추세선의 이평선의 흐름이 있을 때 주가가 이탈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 속에서 이 벽을 뚫지 못하고 강한 하방의 압력이 계속 이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오히려 급등락을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은 강한 하락이에 강한 반등이라도 있으면 뭔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는데 얘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렇게 많이 비가 오는 것 같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는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정말 푹 젖어 있는 이런 어떤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반전할 때는 이런 이평선들이 한 곳으로 쫙 수렴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을 지금 뭐 이 자료만 이 TV로 보시기에는 사실 너무 좀 제한적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입을 하고 어떻게 이 종목들을 또 선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 자료 같이 다 기준점 교육 이 자료를 해드릴 거고 또 이렇게 하락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점에서 주가가 이탈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기준 다시 한번 다 잡아드릴 거고 물론 이제 제가 몇 개의 예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런 어떤 패턴들이 아주 이 시장에서는 이미 통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점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앞으로의 매매 또 지금 3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이 7월의 첫날 이런 기준점 교육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 남은 시장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그 기준점 교육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교육 자료들 하단 자막에 따라서 오늘 휴대폰에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저희가 커뮤니티 방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큰 화면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알차게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